배워야 된다고. 다른 되게 타관형으로 옛날에는 되게 미래형으로 했었던 것 같긴 한데 지금 너무 손쉽죠. 지금 저것도 옛날에는 되게 미래지향적인 디자인이었어요. 나는. 저도 이제 구비해야 할 필요성을 느낍니다. 인처인과의 법적 분쟁을 시작하게 되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아무리 적게 벌고 적게 쓰면서 소박하게 살고 싶다고 해도 인생이 세상이 절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날 좀 내버려 두시오. 이 말은 제가 좋아하는 파트리크 쥐스킨트의 존 머시 이야기에서 한마디도 않고 미친 듯 걷기만 하던 주인공 존 머시가 이윽고 꾹 눌러 내뱉은 말입니다. 존 머시의 입에서 나온 이 문장이 저는 왜 그렇게도 와 닿았는지 날 좀 제발 그냥 내버려 두시오. 그리고 그의 마지막을 유일하게 지켜봤던 화자 파트리크 쥐스킨트의 입장에서 쓰여지는 존 머시 이야기 날 좀 제발 그냥 내버려 두시오. 이 책은 장자크 쌍빼의 사파로도 유명한데요. 어른들의 동화처럼 읽을 수도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존 머시와 다른 선택을 한 저는 원치는 않았지만 인생에 예기치 않은 상황들이 발생하면서 시대의 흐름을 외면할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의 유튜브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수익화되고 채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놓치지 말아야겠다라는 마음을 다시 가지게 된 계기가 되었죠. 소송 비용으로 550만 원을 쓰고 나니까요. 그동안 저 자신을 위해서 돈을 쓰지 못했던 그 사실들이 좀 억울한 느낌이 들었어요. 나를 위한 것들을 사야지,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사야지 하는 생각과 유튜브 장비가 먼저 생각이 나더라고요. 돈 생기면 꼭 장비에 투자를 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고프로와 작은 소형캠을 보면 신기하고도 궁금했습니다. 저는 한 100만원, 150만원 하는 줄 알았는데요. 10만원대부터 30만원대까지 있다고 해서 놀랐어요. 영상 촬영과 녹음 기능은 핸드폰 하나로 만들어왔고 이번에 핸드폰 교체를 생각했는데 전자상가를 둘러보니 핸드폰 기능이 멀쩡하다면 그냥 고프로나 디지 오즈모 포켓을 살 것 같다라는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의 경우에는 휴대폰 전화가 끊긴다던가 통화 기능이 잘 안 돼서 휴대폰을 새로 사기는 해야 해요. 알아보니 Z 플립 5는 제게 무리고 아이폰 13 미니가 기변으로 영원이라고 해서요. 청지에서 사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실제로 진열된 유튜버들의 촬영 장비를 보니까 너무 갖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유튜브 멤버십을 개설했는데요.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등급은 총 4가지로 얼음물 한 끼 식사, 마이크, 카메라 이렇게 이름 지었어요. 2,990원에 얼음물, 5,990원에 한 끼 식사, 18,000원 마이크, 그리고 3만원의 카메라. 모든 등급은 영상 제작 후원에 도움이 됩니다. 오프라인 모임과 실시간 스트리밍을 통해 구독자님들과 함께할 예정이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이외에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의견을 남겨주시면 참고하고 선별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완전 초짜 유튜버니까요. 베테랑 구독자님들의 많은 의견 부탁드리고 또 많이 알려주세요. 이외에 제가 기획하고 있는 멤버십 라인이 있는데요. 꼭 간절하게 필요하신 분들만을 대상으로 비법을 담은 건강 노트랍니다. 실제 제가 대상이 되어서 체험을 통해 입증한 것을 담은 건강 노트인데요. 개인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한 개인이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까지 노력해야 하는지 그 강도를 알게 된다면 구독하시는 분들도 건강을 위해서 어느 정도로 해야 하는지 스스로 가능하고 그만큼 자신에게 맞게 변형해서 실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테니까요. 이건 12만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PDF 전자책으로 먼저 올릴까 하는 생각도 하고 있어서 현재 멤버십에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제 영상의 댓글 내용으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첫 번째는 군대 vs 연봉 5,600 영상입니다. 제가 여자라서 군대를 힘든 일로 생각하고 피하거나 싫은 건 아닙니다. 저는 이 군대의 복무 기간이 진로와 취업으로 고민하는 20대에게는 합법적
백수 기간이라고 생각해온 사람입니다. 저 역시 20대를 지나왔고 결과와는 별개로 처절히 고민하고 방황했던 사람의 하나로서 군대를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또래의 남학생들이 군대를 가는 게 그들은 싫어했지만 저는 여군을 알아보기도 했죠. 대학생이라면 한 번쯤 휴학을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그 공백기가 취업 때는 숙제로 남을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죠. 공백 기간에 무엇을 했냐, 얼마나 의미 있고 취업과 연관돼서 이 기간을 보냈냐 하는 그런 결과와 내용들이 필요하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휴학을 하면서 계획적으로 할까 싶은데 20대인 저는 그 부분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고요. 또 저희 어머니께서 휴학을 무척 반대하셨어요. 휴학은 절대 안 돼. 주의셨죠. 결국 자식이 부모를 이기지 못하고 휴학하지 않기로 합니다. 방황하던 시절 저는 그렇게 무의미하게 대학을 다녔던 것 같네요. 제게 군대는 방황하는 시절에 월급도 줘, 체력 단련도 시켜줘, 사회에서 경력으로 쳐줘서 연봉도 더 받아. 얼마나 좋아요? 20대, 30대 초까지는 군대 갈 체력이 된다고도 생각합니다. 참고로 저는 여군을 알아봤는데요. 여자는 의무가 아니라 체력 시험을 통과해서 합격해야지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집에서 휴학도 안 되는데 군대도 못 들어가고 그런 시절이 있었죠. 남자는 방위도 있잖아요. 주민센터 왔다 갔다 출퇴근하는 그런 거요. 여자도 그런 거 할 수 있는데 체력 시험 봐서 그냥 떨어뜨리냐고요. 남자들은 방위 가서 주민센터 일하고 사회에 나왔을 때는 또 경력으로 쳐줘서 연봉도 그만큼 플러스 되고 좋은 거죠. 그런데 여군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여군을 향한 성폭행, 성희롱들이 때마다 끊임없이 불거지고요. 피해자가 목숨을 끊는 상황을 보면 안 가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생각과 다르게 체제가 받쳐주지 않으니까요. 나라 지키는 사람들의 집단에서 그런 성범죄가 만연하다는 사실을 누가 생각이나 하고 지원할까요? 어쨌든 2023년 4월에 면접봤던 회사의 대표가 원하는 방식, 20년 전 구글도 업무 툴도 없던 시절처럼 파일로 처리해서 줘야 한다고 하기에 마치 군대 같다라고 군대를 예로 들은 이유가 시대와는 좀 동떨어진, 사람이 스스로 멍청해지는 느낌이 들 수도 있고 한국 사회에서 꼰대짓을 해도 통용되는 집단이 군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를 들은 것도 있고요. 이전 회사에서 직속 상사 신고 후 이후에 들어온 50대 중후반의 남자 팀장이 이 일을 알게 되더니 직속 상사에게 비위를 맞춘다고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래서 여자도 군대를 다녀와야 해. 당시에는 그런 이야기를 처음 들어와서 내리에 박히는 충격이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운이 좋았다거나 지냈던 집단의 의식 수준이 평균 이상이었기 때문에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나 봅니다. 그때는 그냥 못 들은 척하고 넘어갔는데 사실 안 들릴 수가 없는 들으라고 한 말이었죠. 그때 제가 느꼈던 건 제가 그런 대우를 받았다는 수치심,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어디서 감히 저런 소리를 내뱉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은 여자와 남자로 나눠서 이야기를 하지만 그 꼰대에게 과거 복무기간이 3년 이상이던 시절과 단 이상 줄어든 지금의 군대 생활을 과연 대등하게 볼까요? 절대 아닐걸요? 요즘 군대는 군대도 아니야 라고 또 까겠죠. 요즘 젊은 것들은 옛날 군대를 다녀와 봐야 해. 회사에서 남녀 군대 유무 문제로 깔 거면 애초에 남자를 뽑으라는 거죠. 같은 경력이면 남자 연봉이 높으니까 급여 낮은 여자를 뽑아서 일을 시키고는 꼰대짓 할 것까지 생각했으면 군대 다녀온 남자를 뽑았어야죠. 돈 더 들여서. 그들 이론에 하면 군대 다녀온 남자들은 견딜 거 아니에요. 그럼 그만큼 돈을 좀 더 주면 되지 않겠어요? 예전 한국 나이로 제 나이 42, 43입니다. 지금 저보고 연봉 5,600만 원 줄 테니까 군대 들어갔다 나올래? 라고 한다면 제가 뭐라고 할까요? 젊었을 때면 몰라서 갔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제 나이에 돈 줘도 안 들어가는데 면접 본 회사를 군대에 비유해서 말한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연애와 결혼 영상에 대한 댓글 이야기할 건데요. 제 채널에서 연애나 결혼, 이상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꺼낸 적은 없었습니다. 제가 1인 가구의 미혼 여성이기도 해서 자칫 이 주제는 어그로를 끌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40대의 비혼, 1인 가구의 증가, 저출산 문제와 대책으로 번지는 사회적 이슈이기도 하기 때문에 제가 그 부류에 속한 사람으로서 이야기하고 의견을 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이슈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 다음 영상에서는 이 부분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감사합니다.